차를 사거나 렌탈이나 뭐 장기 리스를 하려 그러면 묻습니다. 업무용이냐 개인용이냐. 그래서 그건 이제 왜 묻는가 하면 업무용으로 차를 사게 되면 구입 비용, 그 다음에 수리비, 또 유리비 같은 유지 비용까지 전부 세금 감면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3억짜리 차를 사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득을 본다. 감세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작년에 2014년에 1억 이상의 차가요 15,000대가 팔렸답니다. 그 중에 83.2%인 12,500대가 업무용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굴러다니는 슈퍼차라고 하는 뭐 스포츠카 같은 거나 뭐 마흐바하, 그 다음에 벤틀리, 뭐 람보르기니, 뭐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 열에 8, 9은 다 업무용 차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식당에 갔더니만 식당 주인이 뭐 포르쉐 스포츠카를 맨날 대놓고 있던데, 야, 이런 식당 주인도 저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아마 업무용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용 차에 이 정부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이 실제로는 업무용 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뭐 대기업 회장님의 손자가 타고 다니고 뭐 중소기업 사장 부인이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어떤 차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을 세금 감면에 포함되어서 그 구입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비용 처리한 만큼은 세금을 미길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즘 뭐 이 새로 나왔다는 마흐바 S클래스라는 차, 벤츠의 최상급이죠. 나오자마자 192대가 팔리고 지금 150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3억 5천만 원짜리 페라리는 사전 예약이 40대고요. 아시아 이 판매에 36%가 한국이다. 그 다음에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BMW는 520보다 320보다 520 저 비싼 차가 더 많이 팔렸다. 이런 한국이 외제차의 천국이 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당국에서 하도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치에 나섰는데요. 그 조치 내용이 뭔가 하면 차에 그 회사의 법인의 자영업자의 로고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100% 업무용 차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마흐바 S클래스나 람보르기니나 롤스로이스의 뭐 장수 식당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받고 거기에 상표를 붙이면 이제 업무용 차로 인정해 주겠다는데, 그런 비싼 차를 타는 분 중에서 상표 붙일 사람 없죠. 보통 상표는 뭐 경성용 차나 아반떼 이하 차에 주로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로고를 빛이 안 할 경우에 차에 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업무용 차라고. 그 다음에 임직원 이 보험, 그러니까 전용 보험에 들면 인정해 주겠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감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50%만 인정해 주겠다. 세무서 신고하거나 임직원 전용 보험에 들면요. 그 다음에 50% 이상 만약에 받고 싶으면 로고 안 붙이고 차계부를 써라. 그러니까 차의 운행 일지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매일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제 어떻게 매일 쓰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에 한 번이나 월에 한 번 차계부를 쓰면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생활로는 얼마를 탔고 업무용으로는 얼마를 탔는지 구분해서 하겠다는데, 참 세무당국이 세금 거두기도 바쁠 건데요. 차가 움직였는데 롤스로이스가 움직였는데 업무용으로는 몇 번 움직였고 사적으로는 몇 번 움직였는지 그것까지 분석하겠습니까? 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
이제 업무용 차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비용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나오면 한유럽 간에 또 한미 간에 FTA 이런 부분에 의거해가지고 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해서 정부가 이 외제차의 수입에 개입을 해가지고 수입이 안 되도록 하려고 장난을 치면서 현대기아 같은 한국 차들을 팔게 해주려고 이런다 해서 소송이 이제 통상 마찰이 걸릴 수 있는 우려도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FTA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국내 법을 고쳐가지고 업무용 차량 인증 범위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FTA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비용 세금 안 내고 비용 처리하도록 해주겠다 하고 유지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걸 고치려니까요. 이제 국가 간 소송 들리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업무용 차량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해주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나 마바 S클래스나 페라리나 한번 받아보세요. 포르쉐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들어있는 보험 중에서 상한이 1억밖에 안 돼가지고 한 1억 5천 2억쯤 나오면 나머지는 생돈 물려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차들은요 보험료가 공정하게 책정된 보험이 아니라 외제차들 비싸면 보험료도 올라가지만은 사고 났을 때 무는 만큼의 보험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통 이 사고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보험료를 상당한 부분 부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예? 면세를 받으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이 지금까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왔는가라고 볼 때요. 정말 이 대기업 사주의 손자가 애인 태우고 윙 하면서 지나가는 2, 3, 4, 5억짜리 차를 그 보험료를 서민모스로 처리해주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넘는 차는요 대부분 다 비용 처리를 하고요. 일본하고 캐나다는 2,600만원 넘는 차는 이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선진국도 2천만원 넘는 차는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담배값 올려서 서민들 정말 팔 비틀어 가지고 돈 짜내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런 일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자영업자나 법인이 3억원짜리 차를 갖다가 리스를 1년 하고 다니면요 거기에서 3천만 원이 절세됩니다. 그래서 수입 고급 외제차들 거의 대부분이 비용 처리가 되는 법인차고 그걸 갖다가 법인 명의로 해서는 사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한마디로 길거리에서 앞으로 고급 외제차 보면요 욕 한마디씩 하십시오. 대한민국이요 고시원에서 정말 취직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쳐서 골목에 나와서 피우는 담배는 2,500원에서 4,500원을 올린 사람들이 이런 차들을 지금까지 방치해놨다가 이제 와서 뭐 세금 제대로 매기겠다. 참 법은요 세금과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서민들한테는 잔혹합니다.